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동 중에도 끝까지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선방하는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이틀째 급락했는데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관해서 팬데믹, 대유행과도 같다, 가까워졌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시장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고요. 또 우리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공포감을 떠안는 모습이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1.3%가량, 코스닥은 0.35%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 역시나 순환매가 돌면서 선별적인 흐름 보여줬고요. 또 제약 바이오주, 셀트리온처럼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증그룹주들 경영권 분쟁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동반 강세 보였고요. 반면 간밤 필라델피아 지수가 급락하면서 오늘 IT 업종 부진했고 특히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한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다 하락을 했고 특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것도 이틀 연속 저점에서 나왔다는 점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내 지수는요. 외국인, 기관, 개인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는 시장이지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지수에 하락과 상승을 만드는 것은 이 외국계 펀드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보통 시장의 하락과 상승이 정해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이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세를 연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포인트입니다. 즉 이번에 하락한 이유였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장에는 추가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잘 오르다가 빠졌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2월 말까지 주력주 베팅할 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고 고로나 이슈가 생각지도 않게 더욱더 크게 터지게 되면서 지수가 하방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의 차트상 저점이에요, 고점이에요? 지금 현재 고점이 아닌 바로 저점에 현재 해당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저점에 오면 저점 자리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진입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외국인 진입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뭐 하는 모습들?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저가 지지를, 기존의 이평선 자리 지지 라인을 지켜줄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으로 이탈하면서 하락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이슈는 아마 3월 달까지는 우리의 골머리를 좀 고래 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추가 하방에 대비하셔야 된다는 설명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전부터 정리하셔야 된다, 현금화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 두 사인만 잘 들으셨어도 이 하락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 하신 분들은 잘 하셨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따라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추가적인 하방에 대비하는 전략,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단기 트레이딩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용 반대 매매로 인해서 떨어지는 추가 하방까지 자리까지 조심하시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이 되는 오늘이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향후에 추가적인 하락세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항상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들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혹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번 주 무슨 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하방세가 하락이 나왔을 때 겁을 많이 드셨다가 어제랑 화요일이랑 오늘 수요일까지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안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좀 한숨 돌리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저점이니까 상승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들어왔던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기관계 수급도 아니고요. 외국인 수급은 오히려 빠져나갔고요. 어떤 수급이 들어왔냐면 개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즉 개인들이 저가에서부터 상매수를 하면서 올린 시장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쌓아올린 탑은 굉장히 탄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시장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 미국 지수도 무너지고 있고요. 중국 지수도 슬슬 불안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아직까지 폭풍전야 시장 추가적인 하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번에 나온 이 외국인 펀드 자금 자체가요. 굉장히 큰 자금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펀드사에서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하락이 멈춘다라기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지금 제 말을 잘 듣고 고점에서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기회로 삼으셔야겠죠. 들고 있었던 현금을 좀 강하게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긴 하지만 2020년도 11월, 즉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수는 추가적인 대세 상승장이 나오는 것이 바로 2020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이 굉장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이 반도체 업종부터 이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이슈인 암학회가 현재 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그전에 미리 공개해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요. 매수 포인트, 시장 저점 포인트는 제가 이 투자병법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남은 현금으로 물탈 준비, 추가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은 불안하고 개인의 저점 매수세가 그나마 또 시장을 방어해주는 요즘인데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자라고 역시나 또 강조를 하셨고요. 또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좋은 종목이라면 지금 세일할 때 담아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바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이 종목은 향후 전망이 밝은 반도체 후 공정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에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향후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32,000원 선 위로 올라오면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매수해드렸던 자리가 3만 원대였기 때문에 네. 아마 수익권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약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분은 정리를 하시고 바로 추가적인 눌림목 때 다시 담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지금 이 네페스라는 이 종목이요. 이 후공정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진출한다. 즉 시장의 크기를 키운다, 파이를 키운다라는 지금 현재 선언과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서 즉 지금 시스템 반도체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 네페스라는 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자체는 저점에서부터 한 20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실제 적자였던 이 기업은 흑자로 턴 어라운드를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 잠시 쉬어줬다가 지금 현재 잠시 조정 이후 쌍바닥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 자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실적을 기반하면서 삼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은요. 지수의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탄탄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실제 볼게요.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에요. 이번에 최근에 지수는 어떻게 됐죠? 박살이 났어요.
갭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거의 이틀 만에 주가 자체는 거의 7%, 8%, 지금 8%가량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네페스 같은 종목들은 어때요? 잠시 눌림목이 나왔다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모습들?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시점을 드린 자리부터 적어도 한 5%, 4% 수익권 자리를 줬다는 거겠죠. 지수에 비해서 강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지수보다 약한 종목, 안 좋은 종목을 찍으시기보다는 지수보다 강하고 앞으로 이 단기 눌림목 이후에 대세 상승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대장주권 종목들을 편입할 시기가 온다라는 말씀 드리니까요. 이번 추가적인 하방이 나올 때 눌림목 자리가 나오면 28,000원 구간, 29,000원 구간부터 여러분께서 매수 시점을 잡고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훌륭한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수익이 나면 익절하시면서 또 눌렸을 때마다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에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서 부진했지만 지금은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향후에 주목해보자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은 워낙 또 시장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라고 뭐 또 선방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슈는 엔터 관련 이슈입니다. 보통 엔터가 최근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것은 바로 중국에 진출했을 때예요. 중국이 워낙에 큰 지금 이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현재 불러올 수 있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로 급등세가 나왔어요. 실제 이 화장품 관련 기업과 함께 이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던 종목입니다. 그 이외에 뭐 방탄소년단 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장 시장 규모 자체는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된다라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 봐야겠지만 이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지금 현재 나온다라는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어디였죠? 중국이었죠.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너무 생각보다 심해졌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심해질 줄은 예상한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하락이 나올 거 예상했지만 이렇게 심할 거라고는 예상이 못했죠. 오늘자 최근에 굉장히 하방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악재의 치명적인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종목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냥 마냥 끌고 가기보다는 저는 과감하게 현금화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왜?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잡을 자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애매한 종목들은요. 박스권에서 살짝 반등 나왔어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추가적으로 내일자 잠시 장 초반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께서 반등이 나오실 때요. 가격 단가 자체는 32,000원짜리, 32,000원짜리 부근에서 다시 한번 거의 본절가 부근에서 빠져나오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급락한 뒤 제가 이 투자병법 방송에서 뭘 알려드린다고 했죠? 시장이 저점에 왔을 때 이 방송에서 과감한 매수를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린다는 설명드렸었죠. 이 저점을 설명드릴게요. 그때 이 YG엔터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주셨다가 파라오가 지금 저점 왔다라고 하니까 찍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시장 대비 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32,000원 본전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이 종목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최근에 코로나19 관련주로 급등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단기 고점을 찍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죠. 전문가님,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 관련 이슈가 연일 터지고 있고 코로나가 관련
이 오히려 코로나 관련 종목에는 호재성이죠. 마스크가 연일 동나고 있고 내가 약국에 가도 마스크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는데 왜 마스크 관련주는 안 가지? 왜 마스크 관련 종목은 이제 떨어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종목이 대표적으로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찍어드렸던 자리 어디였죠?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예요, 저가예요? 정확히 저가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다음 오늘부터 상승세를 시작하면서 최종 100% 정도의 급등.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매집이 났다라고 말씀드린 이후부터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의 파동을 추가적으로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원생명과학 같이 이 코로나 관련 종목에서 마스크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즉 마스크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출발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볼게요. 이미 1차적인 급등이 나왔었죠. 처음에.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하방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저가를 기어가다가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너무나도 크게 터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찍어드린 다음부터도 100%가 추가적으로 더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이 종목, 이 마스크 관련 종목들은요. 이미 이 세력들이 한 번, 두 번 해먹었을 가능성이 이미 다 빠져나갔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심지어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지금 현재 이 물량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 종목들은 슬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를 안 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설명 드리겠고요. 오히려 그럼 어떤 관련 종목을 사야 되냐? 코로나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새롭게 이슈를 받는 종목이 있어요. 새롭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손 소독제, 마스크 쓰는 것보다 손을 잘 씻는 것이 이 코로나 예방에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 손 소독제 관련 이슈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죠. 대표적으로는 한국 알코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 새롭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또 교육정책 관련 종목에서 급등했었던 종목이 있죠.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메가임디라는 종목이 최근 이 온라인 이 교육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이 휴교를 한다는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즉 이렇게 그 전까진 큰 흐름을 보이지 않다가 새롭게 코로나 관련 이슈를 타고 급등해주는 종목들이요. 지금 시장에서 현재 다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새롭게 이슈를 받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 과거처럼 100%, 200% 날아가긴 힘듭니다. 급등 퍼센트 자체는 한 20%에서 30% 무리 없이 급등세가 나오더라도 과감하게 욕심 없이 매도하는 전략까지 가져가시면 더욱더 완벽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말 설명을 듣고 바로 알아듣지 못하신 분들 혹은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투자방법 방송에서도 제가 이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는지 코로나 관련 종목에서도 새롭게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도 같은 이러한 마스크 관련 종목들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힘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별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전략들 잘 새겨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편입주 AES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아까 말씀 중에 이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새로운 종목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이제 갈 건 웬만한 건 다 갔어요. 게임 관련 종목들도 살짝 가다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교육 관련 종목들도 가다 떨어졌고요. 이 알코올, 이 손소독제 관련 종목들도 가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저점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뭐냐면 바로 이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완벽한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치료제로서 한번 가능성이 있는 약품을 지금 생산하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저가에서부터 30, 40%, 길게 갈 경우에는 50% 파동까지 현재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는 이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로나 수혜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9시 30분이니까요. 반드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수혜주로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법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제가 아마 시장이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2020년도 지수의 큰 그림을 한번 봐드릴 거고요. 그럼 일단 큰 그림을 보면서 지수 상승에 대한 명분들을 하나씩 찾아볼 거고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봤다라고 한다면 작은 그림, 자세한 그림까지도 보셔야지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일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기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즘인 것 같은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그 방법, 나무와 숲을 보는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제가 원래 이 투자병법 방송은 원래 월요일, 화요일 날 고정적으로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수, 목, 금, 지금 이제 바로 이어서 연속해서 이 투자병법 강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마침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을 보일 가장 힘든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수목금이죠. 수목금 강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내일자 어떻게 지수 대응을 좀 이어나가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죠. 일단 정답부터 먼저 말씀해 드리면 큰 그림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수가 상승합니다. 즉 2020년도를 크게 그려봤을 때에는 지수가 상승할 만한 명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악재를 딛고서라도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현재 어떻습니까? 그죠? 그 이슈, 그 악재,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뉴스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그 악재 때문에 시장이 하락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큰 그림에 대한 정답을 아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명분들, 그 왜 이렇게 되는지 납득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 시장이 왜 크게 봤을 때 2020년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왜 추가 하락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지 그에 따른 내용들 자세하게 한번 들여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일단 지수가 2020년도에 대세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요인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겠죠.
가장 첫 번째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시장을 개방해놨고 이 금융자산의 지금 이제 출입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에 현재 해당하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역 의존도가 70% 이상만 되는 것만 봐도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요. 이 금리 인하가 정확하게 말해서는 여기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리가 한번 인하됐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인하가 연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자가 싸지겠죠. 우리가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 비용을 많이 받기가 힘들죠. 내가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10,000원, 20,000원도 받기 힘든 시기, 3만 원까지도 받기 힘든 시기가 요즘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겠습니까? 안 넣죠. 그럼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금이 은행에 묶여 있지 않고 경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연속적으로 인하될 때마다 무엇의 지금의 정도가 돈이 시장에 풀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시장이 돈이 많아지면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즉 이것이 부동산 시장으로도 갈 것이고요. 주식 시장으로도 이동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수의 유동성을 살펴봤을 때 금리 인하가 현재 연속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갈 만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명분 중에 하나로 뽑힌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된 금리 인하. 실제 대한민국 금리 자체도 미국의 금리 인하와 상승을 따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금리 인하라는 포인트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다 하나 더 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골머리를 썩었죠. 바로 뭡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싸웠죠. 무엇 때문에? 이 미국의 적자 때문에요. 미국은요, 현재 재정 적자가 어마무시합니다. 2000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시장, 전 세계에 뿌리게 되면서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적자를 메우고자 했습니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정 적자의 원인이 뭐라고 지적하기 시작했냐면 중국이라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2000년도 이후부터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 돈을 흡수한 것도 맞습니다만은 뭐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중국을 현재 지금 이제 가장 목표물로 삼았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중국에게 돈을 뺏어왔어요. 간단하게 말해서는 무엇으로? 관세를 매기고 추가적인 규제를 넣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중국의 돈을 뺏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재정 적자를 많이 메꿔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발병하게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그것도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만큼의 심각한 피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공장이 못 돌아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이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현재 상황이 돌아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에게 뺏길 만한 돈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GDP의 지금 1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무너졌을 경우, 갑자기 무너질 경우에는 미국에게도 타격이 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메꿔왔던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을 만한 명분,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무슨 흐름들, 이 미국에서도요, 관세를 오히려 풀어주고 있습니다. 관세를 더욱더 올리는 것이 아닌 약속했듯이 1차 합의에 약속했듯이 관세를 인하하고 있고요. 중국이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대한 언급들을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초까지, 그러니까 19년도까지 이 우리를 괴롭혀왔던 지수의 하방을 만들었던 미중 무역 전쟁이 오히려 무엇이 되고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타결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협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은요, 현재보다는 미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게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선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지수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현재 맞춰지게 됐다. 가장 안 좋았던 악재가 해소로 현재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죠. 뭡니까? 대선입니다. 현재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올지 아직 완벽하게 결정이 나진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슬슬 기로가 잡히고 있긴 하죠. 누군가 나올지. 지금 현재 11월 말에 지금 바로 이 미국의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들 중에 70%가 주식 혹은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했다라는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오르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11월까지는 적어도 이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미국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그려갈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수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2020년도 11월까지니까 거의 2020년도까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요인, 아무리 경제가 좋고 전 세계가 좋아도 대한민국이 보잘것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대한민국은 이 좋은 경제시장에서 좋은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 수 있고 우리나라의 매출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바로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5G의 시장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규모 자체가요. 국내에서는 뭐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2020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요. 대략적으로 몇 배가량이 상승하게 되냐면 지금 현재 10배가 넘는 성장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까지? 2016년도까지요. 2016년도까지 10배가 넘는 시장이 성장하게 되고요. 10%가 아니죠. 10배. 퍼센트로 하게 되면 1000%가 넘는 성장세가 기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5G 시장 자체는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8억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1조 5,880억까지 현재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요. 총 데이터, 그러니까 통신사 규모 기준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할 정도의 5G 비중이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5G의 시장이 커지게 된다. 5G의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5G가 통신이 가능한 기기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반도체 칩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는 어디도 들어간다고 했죠? 이 핸드폰에 데이터를 쏴줘야 돼요. 어디서요? 기지국에서요. 이 기지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재는 주요 도시들에 주로 배치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전국 어디서든 이 5G가 상용화돼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기지국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야 되고요. 그 기지국에서도 많은 5G 반도체 칩이 사용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스럽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서도 아마존 그리고 애플 대표적인 미국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핸드폰 부품 기업, 이 IT 기업들에서도요. 슬슬 이 반도체를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단기적인 눌림목은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런 가능성을 체크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죠?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IT 관련 기업들의 굉장히 큰 수혜가 현재 기대가 됩니다. 현재 보시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메모리 반도체까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추가적인 진출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기대되는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가 현재 이끌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현재 우리나라 지수에서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의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시면서 절대 겁먹지 마시고 투자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주먹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피하시겠습니까? 그냥 맞으시겠습니까? 좀 이거 예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예시를 들게요. 여러분들 오늘 일기예보에서요.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우산을 챙기시겠습니까? 안 챙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챙겨야죠. 바보가 아닌 이상 챙겨야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하방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쏘나기는 피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려요. 이해되셨죠? 결국 반도체 호황이 나왔던 2018년도에 지수의 대세 상승을 이끌었듯이 똑같이 전고점을 넘을 때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하방이 나오는 시장인데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하방이 현재 나오고 있죠. 확진자가 우리나라 국내만 해도 1,261명이나 됩니다. 사망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따왔을 때보다 현재 검색해 보시면 더욱더 많이 증가했을 만한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지수 하락이 언제까지 하락할지 이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요. 전문가 알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언제까지 떨어지는데요? 지수의 저점 어딘데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저는 몇 포인트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000포인트까지 가면 지수는 무조건 반등합니다. 1,900포인트까지 가면 지수는 무조건 반등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께 기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지수의 흐름입니다. 지수의 흐름가요. 밑에 보이시는 것은 거래량이 아니고요. 바로 뭐냐면 개인들의 매수세입니다.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면 더 좋지만 현재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수가요. 이때 당시가요. 일본 규제가 떴을 때요. 이 일본 규제가 나왔을 당시에 지수가 급락했었습니다. 자, 급락이 나오는 도중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개인들이 매수하나요, 매도하나요? 지금 현재 개인들이 뭐가 더 많아요? 이 파란색이 더 길어요, 빨간색이 더 길어요? 파란색이 더 길죠. 파란색이 더 길다는 것은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이틀 연속 나온 다음에서야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하락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 누가 저점에서 털려야 돼요. 바로 개인들이 저점에서 싹 다 털려야지만이 저가에서 매도해야지만이 무엇이 잡히게 된다? 바로 시장의 저점이 잡히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최근 볼게요. 최근 지수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어요? 그죠? 최근에도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파니까 지수가 오히려 굉장히 잘 올라갔죠. 자, 그런데 최근 보겠습니다. 지수가 떨어졌어요. 지수가 최근에 저점까지 왔네요. 자, 그런데 개인들은 매수합니까? 매도합니까? 빨간색이 길어요? 파란색이 길어요? 뭐가 더 많고 뭐가 더 길어요? 그죠? 매수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저점은 잡혔다, 안 잡혔다? 안 잡혔다. 아직까지는 저점이라 보긴 어렵다라는 현재 판단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지수는요. 대표적으로 시장의 투자자인 개인, 기관, 그리고 외인. 이들 중에 가장 힘이 센 건 누굴까요? 개인? 아니죠, 당연히. 그죠? 왜? 이 개인들의 매수, 자금이 가장 많지만 개인들은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각계 전출을 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관? 세죠. 맞아요. 강해요. 그죠? 하지만 지수의 흐름을 만들어낼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지수의 흐름을 만들어낸 건 누구냐? 바로 외국인 펀드 자금입니다.
외국인 펀드 자금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이 나오느냐 하락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개인들이 완벽하게 매수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다? 지수가 저점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럴 때 당시에는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잠시 추가 하나의 충격, 돌발 악재만 하나 터지더라도 그냥 쭉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증시가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오히려 뭐 하시라 말씀드렸습니까?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주력주,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 강의를 항상 잘 시청하셨던 분들은 현금을 들고 베팅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 드리고요.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떨어질 동안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다까지 설명드렸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지수는 떨어져요. 그럼 주력주 찍기 위해선 기다려야겠죠. 그럼 지수 떨어질 동안 그냥 눈 딱 감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래도 심심한데 단타 치어보면 좋겠죠. 단기 수익들 밥값 정도 우리 여러분들께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죠?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떨어진다. 그럼 시장 상승 시에 찍는 제약바이오 반도체는 지금 찍을 때 아니죠. 그럼 뭘 찍어야겠어요? 시장 하락 시 나오는 금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겠죠. 최근 나오는. 그들 중에서도 엘컴텍은 이 금 관련 종목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다음 날에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죠? 이미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금 관련 종목들은 제외하고요. 우리가 보셔야 되는 종목은 뭡니까?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자, 그럼 코로나 관련 종목들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궁금하시겠죠? 관련 종목 너무 많거든요. 종목들 중에 마스크 손소독대 교육주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마무리 파동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교육이 이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지금 현재 잠시 휴교일이 길어질 경우는 한 번 더 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찍어야 되는 종목은 무엇이냐? 바로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아직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임상에 들어가는 임상 후보 약품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복용 우리 한국에서도 이 약을 투여할 가능성, 이 복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아마 이 임상 실험이 완벽하게 거쳐지지는 않았지만 큰 부작용이 없는 이상 투여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펌핑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건 치료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9시 30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참여하시면서 많은 종목들 그리고 내용들 수익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강의는요. 수, 목, 금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시장 하락 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강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시장의 바닥을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향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그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제가 오늘 강의 끝난 뒤에 이제 종목을 하나 공개해드리게 되는데 이 종목을 무엇을 추천해드려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종목, 저 종목 다 골라봤더니 정말 안전한 종목이 없더라고요. 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또 이 종목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차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수혜도 받고 있는 현재 종목입니다. 현재 앞으로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되는 현재 종목이기 때문에 5년 이내 최대 실적에 대한 현재 기대감이 매우 높은 종목이죠. 이번에 전고점을 뚫어줄 만한 모멘텀이 현재 시장에 나와주는 시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안정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지금 현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시장이 눌림목이 나올 때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으니까요. 네페스라는 종목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수익으로 꼭 바꿔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전략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 자리는요, 29,000원 이하 자리. 29,000원 이하 자리에서 담으시고요. 손절가 자리는 25,000원 자리. 지금 이제 요 안에서만 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 자리는 35,000원 자리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길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4만 원 선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4만 원 선까지 현재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단기보다는 좀 스윙의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 네페스라는 종목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실 만큼 좋은 종목이다. 네페스 강조하셨는데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그 종목 더 힌트 주실까요? 자,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이 종목은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각을 받고 있는 현재 종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치료제는 부각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자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종목들이거든요. 차트 한번 바라보면서 예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관련 종목들, 이 메가인비라는 종목이고요. 종목은 교육 관련 종목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저점 대비해서는 80% 정도의 파동이 나온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시작한 시점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종목은요, 딱 요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막 저가를 딛고 상승해 주기 직전의 타이밍, 추가적인 상한가 한 방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치료제 관련 종목에서 새롭게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 오늘 9시 30분입니다.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는 그 종목,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시는데요.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접근이 필요하죠? 자, 내일은 굉장히 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락이 떨어질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오히려 대응을 잘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좀 계좌를 닫아두고 좀 마음을 좀 더 다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9시 30분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짚어드릴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